네,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국세 부과의 원칙. 좀 내용이 딱딱하죠. 이름은 딱딱한데 실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세금이 부과됐다면 이거는 잘못 부과된 세금이고요. 이거는 취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대항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이해 그리고 깊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 세법, 이 세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세부과의 원칙 4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목 정도 살펴보면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 납세 감면의 사후 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뒤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간략하게 본다면요. 실질과세라는 게 뭐죠? 네,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세법은 어떻게 하겠다?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A라는 사람은 형식적인 사업자고 B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면 B에게 과세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납세자도 신의 있고 성실하게, 과세관청도 신의 있고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들, 세금의 근거는 장부와 증빙서류,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명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에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것이다. 사후관리, 법의 목적에 따라서 감면을 해줬으면 그 감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끝까지 사후관리해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뭘 해야 돼요? 추징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건데요. 핵심 정의는 소득, 수익,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귀속자와의 거래 내용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 거냐? 귀속의 실질, 거래의 실질, 조세 회피 방지,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하면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들을 방지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들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실질과세 원칙 그러니까 가장 한 게 지금 준 게 귀속의 실질이에요. 요 귀속의 실질인데 이 귀속은 뭐냐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사업을 하셨어요. A라는 사업자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한 분은 B예요.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A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B에게 뭐가 돼요? 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세금이.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지금 명의자인 A에게 과세를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과세지만 모르기 때문에 A에게 과세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A는 억울하기 때문에 자, 나는 명의만 빌렸을 뿐이고 실질 사업자는 B라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소명해야 돼요. 자료를 가지고 소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명이 된다면 비로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이쪽 과세가 아니라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거죠. 소명이 됐을 때. 근데 이 소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모든 그 서류의 근거와 모든 명의자가 A 명의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거래 A 명의, 모든 통장도 A의 통장, 모든 것들이 다 A 명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소명하고 해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아무리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 명의 대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소명하고 해명해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요게 실질과세 원칙이지만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렇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서 명의는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되고요. 뭐 거래 실질, 접대비, 즉 그 업무 추진비는 한도, 세법상 한도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복리후생비로 쓰던가 그런 것들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썼어도 그게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비, 즉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업무 추진비로 봐서 모든 세무 적용하겠다, 세법을 적용하겠다. 어떤 조세회피, 우회적인 어떤 거래를 통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우회적인 거래를 통해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했을 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등의 어떤 규정 등에 의해서 이것들을 방지하겠다. 모두 다 뭐예요?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한 규정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질과세 원칙 1인 컴퍼니나 1인 법인 페이퍼 컴퍼니 이게 뭐냐면 이제 가족 명의의 유령 법인들을 통해서 소득을 분산하잖아요. 이럴 때는 개인 종합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이제 1인 법인이나 가짜 회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실질과세 원칙에 해당하고 또 이제 조세 회피초에 이제 서류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이런 것들도 뭐냐면 실질과세 원칙에 최근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죠?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는데요. 납세자와 공무원 모두 신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과세 관점에 공적 견해 표명이 있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가 행위를 했는데 이후에 번복했고 납세자가 불이익 발생했을 때 적용이 된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과세관청에 문의했어요. 세금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세금이 안 나오고 비과세입니다 라는 답변을 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신뢰한 납세자가 만약에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양도하거나 실제로 행위를 했겠죠? 그런데 비과세라는 의견을 번복해서 세금을 1억을 과세했다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죠. 이럴 때 납세자는 뭐를 주장할 수 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국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납세자의 납세자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납세자의 어떤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과 합치되고 거짓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거기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의 행위가 있고 이후 이 공적인 견해 표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요런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됐고 납세자가 귀책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 국세 부과는 취소될 수가 있겠죠. 네, 이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면 서면 질의를 통해서 비과세 답변을 받은 후 과세로 반복될 경우 과세 무효의 주장이 가능한데 이제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모든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가 이제 이것이 또 중요한 게 되고요. AI 기반의 사전 답변 제도 이제 이것을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일관된 견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세 번째가 뭡니까? 근거과세의 원칙입니다. 국기법 제16조고요. 세무조사 또는 과세 이 모든 것들은 장부와 증빙 서류에 의해서 계산돼야 되고요. 추계과세 즉 뭐예요? 어떤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추측이라든가 어떤 예측에 의한 과세는 제외됩니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 신고를 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하라 했는데 안 해버리면 그때 비로소 이제 추계의 과세가 되죠. 그래서 납세자는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최소 보관 기간이 5년이죠. 보관할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게 근거과세 원칙입니다. 뭐 근거과세 원칙, 그래서 뭐 AI 세무조사관 시스템, 뭐 적격 증빙, 디지털화 확대. 네, 지금 뭐 이제 AI를 통해서 실시간 검증 많이 하고 있고요. 다 검증할 수도 있고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죠. 고용증대나 R&D 투자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 후
요건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네, 뭐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략투자기술, 어떤 투자세액공제 같은 것들 좀 뭐예요? 당연히 이런 세액을 감면해주는 이유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목적이 있어요. 이 정책 목적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이 기업이 이 정책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 나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이 감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감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즉 봐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면 뭘 해야 돼요? 즉시 추징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조세감면의 사후 관리죠. 그래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 관리,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것들이 이 국세를 부과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납세자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